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12일 오후 6시입니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주장하는 민주당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의 잘못, 즉 정세균, 김두관 두 후보가 사퇴하기 전에 받은 득표는 유효표로 계산했어야 했다. 그런데 그것을 무효화시킴으로써 이재명 지사가 50.29%를 득표한 걸로 돼가지고 결선 투표로 가지 않고 후보로 확정 발표된 것은 잘못이다. 는 주장은 제가 이 당규를 읽어보니까 옳습니다. 이낙연 씨 주장이 옳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국어 독해력의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수준의 국어 독해력만 가지면은 민주당 집행부의 결정이 틀렸고 이낙연 주장이 옳다는 게 확실합니다. 이거 재판에 가면은 판사가 정상적 사람이라면은 이낙연 씨의 주장이 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명백합니다. 왜 이게 논란이 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고 요사이 한국인의 국어 실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민주당이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국어 독해력의 문제입니다. 간단합니다. 이게 또 뭐 다툴 여지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자, 더불어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당규 제59조 후보자의 사퇴, 요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심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1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한 때에는 과거가 아닙니다. 사퇴하는 때에는 현재형이죠. 그러니까 후보자가 사퇴한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이렇게 적혀 있었으면 다 끝났습니다. 그것은 사퇴한 후보의 과거 득표까지 무효로 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 문장은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즉 사퇴한 이후에도 그 사람에게 투표한 것은 무효로 처리한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퇴한 이후에 그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은 무효로 처리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맞습니다. 민주당은 사퇴하기 전의 득표까지 무효로 처리한다고 해석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가 아니라 후보자가 사퇴한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이렇게 적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적었거든요. 사퇴하는 과거입니다. 그리고 사퇴하는은 현재형입니다. 과거 유효표까지 소급해가지고 무효 처리한 것은 명백한 오독입니다. 이게 잘못 읽어가지고 규정 위반을 한 겁니다. 여기에 왜 시비가 붙는지 그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여기에 또 2항이 있어요. 제29조 2항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후보자가 투표 시작 전에 사퇴하는 때에는 투표 시스템에서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되 시간적, 기술적 문제 등으로 사퇴한 후보자를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 방법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역시 과거의 사퇴한 후보의 과거표에 대한 언급이 아니고 어떤 후보가 사퇴를 했는데 투표 직전에 사퇴했기 때문에 모르고 이 사람에게 찍을 경우에 어떻게 대비할 거냐 하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후보자가 투표 시작 전에 사퇴하는 때에는 투표 시스템에서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되 시간적 기술적 문제 등으로 사퇴한 후보자를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 방법을 정한다. 즉 사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투표한 것은 그건 당연히 무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사퇴하기 전에 얻은 표에 대한 규정이 아니고 사퇴를 선언한 이후의
투표 및 득표에 대한 처리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1항이 사퇴 후보자가 사퇴 전에 얻은 표와 사퇴 후 얻은 표까지 다 무효화시키는 것을 뜻한다면은 굳이 2항을 따로 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2항은 후보 사퇴 후의 투표와 득표에 대한 처리 지침을 규정한 1항의 보충 설명일 뿐입니다. 따라서 2항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퇴 전의 득표는 유효표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재명이 과반수를 득표했다는 발표는 정세균, 김두관의 사퇴 이전 득표까지 무효화시킨 잘못에 기초한 것으로 특별당규의 문장을 오독한 결과임이 분명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국어 독해 능력만 있으면은 시비가 분명해집니다. 이건 뭐 다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민주당이 선거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해왔는지 자기들이 특별당규까지 만들어 놓고 그것을 거꾸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런 엄청난 발표를 해놓았으니까 이 정당의 지적 수준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60조, 즉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 제60조 당선인의 결정 1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 결과를 단순 합산하여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 결과를 단순 합산하여 유효 투표소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여러 지역을 돌면서 경선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누가 몇 표 공개를 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경선 투표에서 공개된 개표 결과입니다. 개표 결과를 단순 합산하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뭘 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퇴한 후보의 표가 들어있다 해가지고 그걸 빼지 말고 단순 합산을 하라고 여기서도 강조합니다. 그냥 더하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여기서 정세균, 김두관 두 사람이 받은 표를 빼버렸다 이겁니다. 그럼 이건 단순 합산이 아니죠. 단순 합산이 아니죠. 합산하라 했는데 왜 뺍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제60조 당선인의 결정 1항은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투표에서 공표된 개표 결과를 단순 합산하여 유효 투표소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미 발표된 표를 단순 합산하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빼라는 이야기가 없다. 그러면 59조 1항 2항 제60조 1항에 따라서 이재명을 결선 투표 갈 필요 없이 50.29% 득표했으므로 후보로 당선 확정한다는 민주당의 발표는 당규를 잘못 이해한 결과이므로 틀렸다 이겁니다. 잘못됐다 이겁니다. 착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문명국가에서 국어를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해석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 놓고 그냥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한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끝까지 시비를 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허위냐 진실이냐 이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